안녕하세요. BTBS의 제입니다. 오늘은 슬기로운 이민생활 그 7번째 시간입니다. 캐나다 이민을 고민하실 때 처음에는 고민 대상이 아니다가 정작 랜딩 날짜가 다가오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정착 서비스라는 건데요. 오늘은 이 정착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정착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죠. 쉽게 이야기하면 캐나다를 잘 아는 분들이 캐나다 정착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동네를 이사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잘 모르는 부분 투성인데 나라를 옮긴다는 게 어디 쉬울까요? 따라서 그 동네 또는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랜딩을 하나씩 다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정착 서비스란 것이고, 각 나라마다 보통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럼 랜딩 서비스 또는 현지 정착 서비스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? 약 10개 정도로 리스트업을 할 수 있는데요. 한번 쓱 살펴보겠습니다. 보통 담당하게 되시는 매니저 분께서는 캐나다 입국 전에 입국을 하실 분들의 캐나다에서 지낼 숙소를 알아봐 주시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및 필요하면 통역도 해주십니다. 즉 앞으로 살 렌탈할 집에 대한 정보를 주고 마침 원하는 집이 있으면 계약 진행까지 도와주시는 거죠. 그래서 중간에 보통 리얼터 한 명을 이렇게 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 렌탈할 집을 못 구하게 되면 캐나다 입국 후 잠시 지낼 수 있는 호텔 또는 민박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캐나다에 입국하셨을 때 공항의 픽업을 도와주시죠. 공항에서 자신이 지낼 숙소까지 가려면 짐 때문에 좀 귀찮은데 이런 공항 픽업 서비스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. 사실 우버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격도 약 50불에서 90불 정도 싸지 않고, 더 문제는 캐나다가 처음인데 오자마자 바로 영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드라이버에게 설명도 해야 하고, 아이들은 자고 있고 짐은 너무나 많고 정말 케이아스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버를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 일입니다. 첫날은 이 정도 서비스를 받고 진짜 정착 서비스는 둘째 날부터 시작입니다. 일단 여기에서는 렌탈할 집을 랜딩 전에 미리 정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날은 아침부터 캐나다 운전면허 교환 신청을 받고 자녀 학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캐나다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죠. 순서는 전체적으로 좀 바뀔 수 있지만 받는 서비스는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. 그리고 아마 시간이 좀 남으면 자동차를 보러 다니실 거예요. 캐나다에서의 발은 바로 자동차니까요. 일단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하루 정도 고민을 한 후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둘째 날 서비스도 종료될 것입니다. 보통 셋째 날이 서비스 종료 날인데요. 이날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빡세게 돌아다니셔야 할 겁니다. 우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, 즉 인터넷, 하이드로 등등 유틸리티를 빠르게 신청하고, 밖에 나가서 캐나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화기를 하나 사시거나 또는 칩만 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등록을 할 겁니다. 이 외에도 주정부 보험을 신청하실 텐데요. 온타리오의 경우는 오힙이 되겠죠. 그리고 혹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신 넘버도 함께 신청을 하시게 될 겁니다. 또 어제 구입하지 못한 자동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더 돌아다닐 수도 있죠. 아마 자동차까지 해결이 되면 정착 서비스를 거의 모두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캐나다 정착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 느낌이 오시나요? 이런 서비스는 물론 회사마다 좀씩은 다르겠지만 적게는 2,000불, 많게는 3,000불 정도 아마 들게 될 겁니다. 물론 텍스는 별도입니다.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시나요? 어떻게 보면 비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. 이건 정말 개인별로 많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. 캐나다가 워낙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기도 하고
또 서비스 기간 내내 서비스 제공자도 꽤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예상하셔야 합니다. 그런데 과연 이 정착 서비스를 받아야 할까요? 각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200만원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도 이런 정착 서비스를 받아 손쉽게 정착을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고, 좀 몸은 힘들겠지만 200만원을 아껴서 직접 다 해결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 먼저 캐나다에 입국해서 작은 방에 숙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한 후에 나머지 가족을 캐나다로 불렀습니다. 남자아이 둘을 아내 혼자 데리고 캐나다로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미리 제가 집이며 자동차며 웬만한 것들을 천천히 해결해 놨기 때문에 정착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. 물론 저는 좀 고생했지만요. 그러나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다른 거 할 때도 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뭐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 경험 때문에 다음에 은행을 찾을 때도 또 다른 거를 신청할 때도 훨씬 더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정착 서비스를 하실지 말지는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정착 서비스에 100% 만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. 이것도 결국에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간 의견 또는 이해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. 따라서 만약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서로 잘 맞춰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또 그 반면에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나서 120%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.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. 오늘은 정착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이 정보가 새롭게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캐나다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